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 세력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이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주범으로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 사태에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라면서 비판하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지지층 결집, 그리고 중도층의 마음 잡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에 차기 대선 집권 선호도에서 2030 젊은 세대의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의견, 오차 범위 내로 그 차이가 좀 좁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2030, 18살에서 29살까지 이 20대에서는요.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 지금 정권이 그대로 연장돼야 한다라는 여론이 52.9%로 정권 교체 여론을 뒤집는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자, 파란색이 정권 연장의 의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2030 젊은 세대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30대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49.8%로 나타났습니다. 자, 정권 연장 여론보다 우세하지만 오차 범위까지 근접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연일 이 젊은 2030 세대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 또 국민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 이걸 꼭 전해달라.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과 한 달 또는 한 달 반 사이에 젊은 2030 세대의 여론이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20대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왜 하필 이 젊은 세대에서는 저런 결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일단은 20, 30대의 경우에는 가장 어떤 이념적인 좌우의 진영 대결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성향을 보이죠. 또 상당히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권 세력, 어떤 정당이 더 자신들에게 더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판단을 할 텐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고 자칫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30은 아주 냉정하게 민주당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탄핵이나 특검 드라이브를 연달아 걸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특히 또 국제사회에서 다소 좀 자유민주 진영과 좀 분리되는
또 북한을 옹호하는 그러한 모습의 민주당에 대해서 2030 세대는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의 지금과 같은 이러한 거대 야당의 횡포에 있어서 2030 세대는 아마 건강한 견제 심리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민주당의 호락호락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심리가 젊은 세대 중심에서 많이 퍼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젊은 세대의 의견에 뭔가 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에 과연 이 젊은 2030 세대의 표심이 어떻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대선에 이어서 또 한 번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도층의 비율도 이제 2030 세대 중에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철회라든지 지지를 보내는 그 방식의 속도 자체가 이제 기존에 견고하게 형성돼 있던 다른 세대와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저는 이 이후에는 정책적인 국면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셨던 주 4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 청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언급하는 것은 저는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 그리고 거기에 그 뒤따라왔던 포고문을 보시면 네. 포고령의 내용 자체가 자유를 제한하는 그 자체거든요. 민주주의 훼손의 그 자체가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계엄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정치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안보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도 청년들과 미래를 언급하면서 마치 본인이 청년들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만 살펴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청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